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대표님 뭐 한 열 하루 전에 이제 식사를 하셨고, 뭐 말씀하신 걸 보면은 대선 전에도 만나셨고 이번에 또 만나셨는데 여전히 뭐 대통령이 굉장히 밝고 좀 유쾌한 뭐 이런 취지로 뭐 말씀하셨던 것 인상은 같아요. 그렇죠. 인상은 예, 그러고 뭐 저 멘탈이 강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봐온 몇 분의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사람이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대통령이란 이 엄청난 예, 자리에 눌려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여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후보 시절이나 예, 대통령 시절이나 항상 웃고 그 대화를 하면은 합리적 대화고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어, 대화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 대통령이나 저렇게 올라간 사람들 보면은 말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 예, 하는데 아주 균등하게 이게 대화 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대통령 저는 뭐 TV로만 보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즐거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권력을 막 휘둘러서 즐겁다기보다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답하게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밌어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정치라기보다 행정을 한다라는 본인이 아직까지 그 생각인 것 같은데 최근 한 일주일부터는 약간 이렇게 달라지고 행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머리가 좀 이제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취임 이후에 가장 공격의 어떤 그러니까 본물이 터졌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이슈로 지금 연일 좀 언론의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도 궁금해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뭐 야이 큰일 났다 급하다 이 정도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 인사 아닙니까 그죠? 예, 인사고 뭐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이제 철회를 했고, 그만두게 했는데 예, 지금 큰 스캔들로 번질 만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로 정서적인 것 아닙니까? 뭐 갑질 논란 뭐 이런 거니까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게 안 잡히고 네, 해가지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다음에 전승절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고민거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윤석열 정권이 워낙 잘못한 그 반사 효과 그리고 야당이 너무나 온순하거나 아니면 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환경에서 지지율이 60% 후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체감하는 걸 보여주려면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경제에서 뭐 조금 좋아지는 걸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하나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잘한 거는 그 부동산 그 뭡니까?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부동산 이 값 올라가는 걸 일단 급한 불끈, 재우고 예, 거. 그다음에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비판 여론이 많고 저도 비판을 하는데 저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인식 예, 그건 역시 계급투쟁론자의 생각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요사이 지금 대북 정책이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휴전선상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거. 예, 그다음에 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걸 중단시킨 거. 그다음에 국정원이 그동안에 비밀로 운영을 하던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까지 중단시켰거든요. 예, 이거는 김정은이는 정말 기분 좋을 겁니다. 김정은을 제일 괴롭히던 게 요 세 개거든요. 예, 근데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느냐. 네, 네, 그러면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이 해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창구를 막아버린 건데 김정은은
편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그 휴전선에 있는 거는 네. 그 듣는 사람이 수십만의 북한 군인들이라고. 군인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주 즐기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송할 때 뭐 김정은 욕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노래도 틀어주고 뭐 어떤 데는 뭐 월드컵 같은 거는 중계 맞아요. 방송도 예, 해주면은 예. 한국팀이 골 넣으면은 그쪽에 북한 그 병사들도 박수 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데 이게 예. 하나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과거처럼 굽히고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나 트럼프 쪽에서 보면 어떨까? 북한에 약하게 보인다가 아니라 중국에도 저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미국은 특히 트럼프 쪽에서는 예, 예. 북한에 약하게 하는 게 중국에 약하게 하는 거다라고 본다면은 관세 문제 이런 데도 뭐 득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면이 커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라든지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일 거고 또 정통 보수적 관점에서 대북에 대한 좀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은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 이 모래 주머니를 달고 가려고 하는지. 예컨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상징성이 또 있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에 막 이런 그 큰 팬덤도 있고. 근데 강성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저러지? 라고 했던 게 컸는데 다 싫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그 보좌관들이 사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목숨줄이 달린 거기 때문에 밥줄이 달린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왜 저러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두고 부담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런 대통령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네. 그런데 이런 힘의 관계가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준숙 후보자를 이렇게 날리고 강선우 씨를 이렇게 감싸는 것은 역시 민주당의 영향이 대통령한테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수석도 정무수석은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당의 영향력. 지금 그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 중심제지만은 민주당이 상당히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여당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윤 실장님은 지금 이 논란이 좀 더 갈 거다. 대통령한테 계속 좀 부담이 될 거다. 모래주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대표님은 거기에도 동의는 안 하시는? 뭐 그런 건 있죠. 뭐 지지율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민주당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게 안 통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네. 그걸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독자성이 있어요. 네. 자기 실력이 있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이 민주당이 더 힘이 셉니다. 그렇죠. 길게 보면 그렇죠.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없죠. 네. 한 사람에 휘둘리고 바깥에서 온 윤석열한테 휘둘려 가지고 예. 어르대란 저렇게 해도 아무도 가서 2,000명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국민의힘과 지금의 민주당은 달라요.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지금 초반 판세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되면 민주당이 더 대표님 세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커지겠죠. 커지겠죠. 이제 그렇죠. 그 정청래 후보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 결합력이 높고 그렇죠. 박찬대 후보는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결합력이 높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항상 분권형 정치야, 뭐 분권형 대통령 제도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일종의 여권 안에서의 분권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근데 저는 이런 면을 보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우리 당이 볼 때 이건 잘못된 건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면은 나가서면은 또 괜찮은 건데 대통령이 국민 전체 여론을 따르려고 하는데 당이 아니다 우리 편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그거는 분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규재 주필이랑 만났을 때 종종 또 보시기로 하신 거죠? 뭐 또 아니 그런 건 없으세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예. 종종 볼 수가 있습니까? 뭐 그래도 저는 예.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 정규재 주필이 왜 오늘 이제 자진 사퇴한 그 강준우 내가 했다. 예, 국민통합비서관을 본인이 추천했다고. 그래요? 예,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혹시 대표님은 뭐 누구 추천하거나 이런 거는? 그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사실 국민의힘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얘기까지 많이 해봤는데 대표님 뭐 끝으로 저희 또 방송 뭐 또 한 몇 달 뒤에 또 저희가 모시겠지만 무인기 수사 예. 이거는 좀 무리 같아요. 어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됐잖아요. 드론 사령관. 예, 네. 드론 사령관. 그분이 약간 신변 그 뭐 이런 문제, 위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인기 수사를 외환죄로 거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 법리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 네. 그건 무리다라고 했어요. 그 전제로서 그건 특검 사안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외환죄라고 절대로 거기에 적용될 수 없는 엄청난 죄목을 가지고 걸고 수사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군부를 떼고 하면서 그랄한 환상이 만들어졌는데 막상 딱 수사를 해보니까 드론 사령관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받아서 한 게 아니고 합참 지시를 받아서 적법하게 했다. 그리고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구속영장 기각돼 버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외환죄는 아니고 약간 일반 이적죄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외환죄는 북한하고 짜고 말하자면 돈 줄 테니까 공격해줘. 이건 아닌 거잖아요. 자극을 했다라는 거 해서 위험에 빠뜨린다. 이건 뭐 저도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일반 이적죄 뭐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일반 이적죄도 어려운 게 적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무인기 보낸 게 김정은을 이루게 한 건 아니잖아요. 4개월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직권남용, 뭐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아주 이거 일종의 별건 수사로 가는 건데 예. 또 이게 군 작전 아닙니까? 군 작전 중에서도 비밀 작전이잖아요. 그거를 수사로 뭐 하겠다는 거 이거는 발상부사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뭐 연평도 포격 같은 게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이거 즉각 대응했다가 1년 뒤에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뭐 쓸데없이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서 물어보고 쏠까요 말까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선조치를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약간 제약이 생길 수 그러니까 있다. 군 작전을 형사적 문제로 다루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 아무래도 대표님은 뭐 국힘 전대가 또 끝나고 정말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한국 보수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때도 또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